확장 강남, 반도체와 강남적 양식이 내려가고 있는, 이거는 가능한데 이게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초 강남이 한 덩어리고 네. 옛날부터 영동 1, 2지구라고, 그리고 송파구는 다른 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네. 아니, 이번에 또 책을 강남을 예. 쓰셨어요. 이 강남 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는 불패.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벼락부자 태어난 그렇죠. 것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어떤 겁니까? 이 도시화석이라는 개념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예, 도시 화석이 머리에 개념 전에 강남은 제가 좀 살아왔던 곳이어서 뭐 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입자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 서초, 강남을 다 살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강남 사는 지인도 많은데 집주인들은 한 구에만 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다 봐서 한번 이 지역에 대해 애착이 있는데 다들 보면 말죽거리 잔혹사니 뭐 알부자니 아파트 투기, 현대 아파트 수소비례 얘기만 하는 게 그걸로는 부족한 게 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래서 이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들 강조하는 거, 제2의 강남은 없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즘 핫하죠. 세종. 세종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세종. 그렇죠. 지금 뭐 특히 요새 청와대를 뭐 옮기느냐 뭐 국회하고. 어쩌냐 하면서 네,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예. 그래서 이 강남이라는 데가 원래 농촌이었던 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부 이제 어촌도 있었습니다. 반포, 개포는 말 그대로 포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배가 드날드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은 가보면 지금도 옛날 마을들이 있고 그런 게 있다가 이제 개발 붐이 들어오면서 지금과 같이 이제 강남이 탄생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으신 게 이 개발 전에 강남은 몇몇 이제 땅 부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말죽거리 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뭐 개성상인 김용목 씨가 싹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됐다거나 그게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오해가 강남은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처음 도시에 대한 책을 쓴 게 서울선언이라는 책인데 2018년이죠. 그때부터 말씀드린 게 강남은 사실 아파트가 많지 않다예요. 그래요? 예. 사실 강남을 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늘 위성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강남 하면 그냥 강남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데. 압구정 현대, 그렇죠. 반포자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송파구의 북쪽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여기뿐이에요. 남쪽은 전부 다 단독주택입니다. 아, 그래요. 강남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부분 단독주택과 빌라예요. 아파트는 이런 데만 있습니다. 강변에만. 강변하고 고속도로면에만 있어요. 네. 이게 잘 아시는 아파트 지구라고 하는 지구를 설정했잖아요. 네. 여기는 대형 평수에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이런 오해가 근본적으로 있다. 또 저는 강남 집값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은 부촌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강남 아파트 공화국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군요. 사실 강남은 제 느낌으로는 단독주택과 빌라의 공화국이에요. 네. 그래서 강남의 미래를 밝게 보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강남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논현동 네. 조금만 전에 다 이게 다 지금 단독주택이거든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면 네. 용적률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은 인구 흡입력이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라는 게 예측이고. 재개발을 한다면. 그렇죠. 근데 물론 대단히 어렵다라는 게 저의 예측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갈등들을 얘기를 해야지, 강남은 이퀄 아파트고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재건축 규제하고 층고 규제해야 된다고 나가는 거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말하는 거다. 네. 그게 타지에서 강남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안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고 싶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 화석이라는 개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역에 발달을 하거나 할 때 그 앞 단계에 흔적이 남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도시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서초구 잠원동 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나올 겁니다.
주흥교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여기 신사동하고 잠원동 사이에.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네. 그 터미널에서 논현 가는 길에 핵심 있는 다리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김주용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살았는데 강북의 그 자선가였어요. 네.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아드님이 계속 자선 사업을 하다가 1925년 홍수 때 이 지역이 전부 물에 잠겨버립니다. 네. 강남 홍수 얘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컸던 충격이 1925년이에요. 100년 전. 아. 그래서 그때 요 한신랜드, 한신 26차 이런 데들이 전부 잠기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 김주용 씨가 소문을 듣고는 요 신사동 쪽에다가 마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김주용 씨가 흥하게 했다 그래서 주흥동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아, 그래요. 이 다리 이름은 그 흔적이에요. 주흥교. 좋은 일을 하셨네.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도 남아있고 옛날 마을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는데 남아있는 거고, 근데 보시면은 이건 약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잠원동을 보시면 이제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네. 한신 4찬이 해가지고 메이플 자이도 들어오네요 이제 올해. 근데 제가 이 동네에 경원중학교로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던 게 잠원역 북쪽에 가면 네. 이런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옛날 마을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이상한 비스듬하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이건 제가 책에 실었습니다. 이런 집이 있어요. 딱 농촌에 있는 것 같은 집.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가래마을이라고 농촌 잠원동 시절에 있던 마을 집이에요. 야,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저러고 있네요. 요게 4차 지구 개발할 때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즘만 빼고 좀 주변 다 개발하는. 근데 보시면 이 집이 이 아파트로 보면 좀 비스듬한데 옆하고 비교하면 균일해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말씀 왜 길게 드리냐면 여기서 백종원 씨의 한신포차가 탄생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뭐냐면 여기 한신 2찬이 4찬이 이런 데들이 신사동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집을 빌려서 오피스 개념으로.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끝나고 특히 여성분들이 새벽에 여기 이 동네가 원래 학교 예정 부지인데 학교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집이. 옛날 마을이. 그래서 거기에서 포장마차 생긴 거예요 거리가. 아, 80년대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왔답니다. 거기 여성분들이 오니까 그 여성분들을 새벽에 보려고 서울에 남자들이 모여든 게 아, 그 얘기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게 여기예요. 아. 왜 한신포차냐? 초안시 한신이 아니라 한신랜드 한복판에 있어서 한신포차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마 백전 선생도 아마 오셨었겠죠. 그때 기억을 가지고 한신포차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건데 네. 재밌는 게 지금 한신포차 따로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가보면 한신포차 너무 많은데 이 당시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하는 한신포차가 여전히 경부고속도로변에 있고 한국 최초의 기업식 포장마차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 농촌 잠원동 시절부터 한신이 개발되는 시점에 과정을 보여주는 도시화석이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 더 드리면은 이 잠원동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신반포 같은 데는 여기 우성이라든지 네. 뭐 주공이라든지 정연합니다. 1, 2, 3, 4식으로. 근데 여기 한신들은 번호가 좀 이상해요. 4차 옆에 20몇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번호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지구를 설정하고 나니까 소규모 토지주들이 자기 개발할 길을 막혀버린 겁니다. 네. 단독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조금씩 판 겁니다. 그거를 한신공영이 조금씩 긁어 모아서 모을 때마다 지은 거예요, 단지들을. 네. 그러니까 순서가 엉망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순서 자체가, 번호 자체가 도시화석이 된다. 그래서 강남을 볼 때,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을 볼 때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강남 개발사가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개발되는 곳들은 지금도 필지가 안 묶입니다. 네. 대규모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죠. 참 강남은 그 우리가 정말 계획 경제 하에서 그렇죠. 정말 의도적으로 잘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계획적으로 잘 만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죠. 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실패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던데. 강남에 하시면서 강남은 실패한 도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예. 강남을 비교하시려면 여의도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의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아시겠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져올 예정이었거든요. 네. 90년대. 그래서 배수시설부터 발전, 병원까지 전부 다 설계를 해서 거의 실현된 상태. 그래서 여의도 처음에 입주, 저희 시범 아파트 입주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미분양이 났다고 하잖아요. 네. 물에 잠길까 봐. 그래서 양 시장이 직접 전단지를 뿌렸다고. 그 정도로 입주가 안 됐었는데 성공됐고,
그 뒤로 물 잠긴 게 없어질 거예요 아마. 네. 배수를 잘 갖췄습니다. 근데 거기 반해서 강남 아시잖아요. 그렇지. 몇 년 전에도 그 강남 한복판, 강남 사거리 막 물 넘쳐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제 10년에 한 번씩은 물 날릴 기억이 있어요. 강남에 살면서. 이거는 설계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은 설계가 잘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나무만 깎아가지고는 아파트만 박아놓고 집만 박아놓은 도시라. 그래서 초기에 강남을 설계한 분들의 증언을 보니까 가장 큰 후회는 조금만 더 정부가 관심을 보여줬으면은 산을 깎았을 거라고. 네. 지금 학동인 이런 데 보면 이게 완전 언덕이잖아요. 청담이나. 그렇죠. 이거를 못 깎은 자체가 강남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곡에 모이니까 쌓이고. 넘치고. 근데 이거를 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길 닦고 지하철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거다. 강남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는 강남은 성공적 계획도시가 아니라 정말 급하게 급조한 실패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집값이 비싸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먼저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압도적인 도시란 그렇죠.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강남의 성공은 강남의 발전을 좀 두 개로 크게 나눠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존으로 나뉠 겁니다. 암살 전에는 강북을 비운다는 정책을 취했었죠. 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북한하고 싸우게 될 경우에 1950년에 해보니까 강북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힘들다. 전쟁 치르기가. 그리고 다리가 끊겨버리니까 큰일 나더라. 그래서 모든 시설을 강남에 내보낸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조를 한 게 강남이고 네. 그러다가 75년쯤에 이제 베트남전이 치열해지면서 미군이 빠질 염려가 있다. 한국에서. 네. 한국이 자력으로 싸우기에는 강남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때 강남은 사실 버림받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상공부 청사가 지금 코엑스 자리에 올려오려다가 취소된 사례인 거죠. 네. 원래 상공부 그러니까 재정경조 같은 게 그걸 올려다가 경기도나 충청도로 가라고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비워버리고 그 부대 시설인 한전만 왔던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사실은 스루하다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북한과 전쟁이 또 일어날 경우는 강북이 위험하다는 거는 정부만 느낀 게 아니라 시민도 느낀 거거든요. 네. 6.25 끝난 지 20년밖에 안 지난 상태라. 그래서 다 내려온 거예요, 부자들이. 정말 부자들은 남았지만 북한북에. 그러다 80년대가 되니까 박 대통령이 암살됐고 수도는 안 옮겨갔고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라는 게 돈이 된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압구정 현대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대를 탄다라고 하는 게 생긴 건데 이게 강남이 설계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눈덩이에 굴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공무원들이 막 원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딱 포석을 놓으면 뜰 거고 나는 이익을 취할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오해를 피하셔야 여러분이 다른 지역 투자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 평택 지제 같은데 요즘 지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그거 난리였잖아요, 지제. 평택이 진짜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설계가 아닌 거예요. 우연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강남을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강남의 어떤 독과점 형태 네, 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차례 그 강남 같은 제2의 강남을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남이 일극이라는 게 모든 게 인정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나 평화시기에는 부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강남과 남의 서울을 구분해야지. 그리고 서울 안에 강남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 값보다 과천, 분당, 판교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강남부터 흘러넘치는 방향이 다른 서울이 아니라 지금 경기 남부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정부의 실책 네. 뭐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 계획을 좀 더 잘해가지고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지었어야 돼요. 아, 강남에. 강남의 그 단독주택들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의 바로 반세기 전까지 상황은 단독주택이야말로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집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뾰족 지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단독주택 지구도 만들고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넓은 강남구에 아파트가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많이들 후회하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초기부터 공공부지를 많이 잡았어야 된다. 아직 땅이 비었을 때. 네. 처음엔 땅이 너무 넓어서 당황했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다 채우냐고.
그때 공무지 만들고 아파트도 많이 짓겠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땅 소유가 발생해 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잡으려고 해도 이미 늦어서 인구를 강북에서 강남 내려보내는 목적 자체도 실패해 버렸다. 그래서 그게 실패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패한 도시였군요. 실패한 강남이. 도시인데 시민들이 이 심리, 부동산 심리니까 여기 살아야 부자가 된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겨버리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돈을 벌면은 똘똘한 한 채 해가지고 강남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하고 주소지, 회사도 주소가 강남에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요즘 점점 본사를 많이 두죠. 네. 현대차라든지.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2의 강남은 이제 불가능하다. 예. 왜 불가능할까요? 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의 탄생 자체가 북한의 재래무기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북을 비우고 핵심 기관을 이전시킨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거기서 네. 발생한 건데 게다가 그것도 75년 이후에는 세종 만드는 걸로 가다 보니까 통과돼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은 안 떠나고 싶은데 강북은 불안한 사람들이 강남으로 온 거라 이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었다는 거죠.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딴 데서 반복될 수는 없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통속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반복이라 생각하는데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약간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새마을 운동을 되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의 그때 특성, 예. 그 환경에 맞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네. 그리고 쌀 자급화 문제들인 거지 이게 기계 공식처럼 딱딱 맞추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례적이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은 원래 계획이 85년쯤부터 세종 건설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네. 2000년까지 가는. 그랬으면은 지금 과천 같은 게 한 100배 넓이로 세종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아마 제2강남이 됐을 겁니다. 근데 끝나버렸고 전남 대통령의 목적은 인플레 잡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말기 때 인플레가 심해서 사실은 그게 쿠데타로 간 게 있어서 네. 인플레 잡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건설을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크지 못한 거고 겨우 만든 게 계룡대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제2강남은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재현될 수 없는 거고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확장 강남, 반도체와 강남적 양식이 내려가고 있는 이거는 가능한데 이게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네. 강남에 버금가는 것들이 포도농구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세종과 관련해서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플랜들이 있죠. 세종 그 서울 네. 그 옮기는 수도 옮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네. 옮겨야 된다. 네. 그런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진 않을까요? 가능성이 확 예. 튀어오르진 않나요? 그렇죠. 안 그래도 얼마 전 컬럼에도 썼는데 모 경제지에다가도 저는 원래부터 수도 이전론자라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정말 뒤엎어진다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세종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가 S1 지구거든요. 네. 여기에 대통령궁합실하고 국회산에 오기로 돼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세종은 여기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1, 2, 3, 4, 5, 6 생이라는 창월권이 있고 중간에 정부지구하고 S1지구가 있는 건데 현재 인구가 40만쯤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올 경우에는 인구가 어쩌면 100만 찍을 수도 있어요. 원래 설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책에서 만약에 강남구에 상공분단지와 총무처단지가 생기고 했으면은 굉장히 단일한 성격의 공무원이 주류가 되는 단일한 도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제가 세종을 많이 갑니다만 계룡하고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나오고 월급은 어느 수준이고 그리고 은퇴하면 어떻게 되고 도시가 생동감이 떨어져요. 강남 사실 이 뒤엉킨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이 돈이 돌고 밤새 사람들이 여러 형태 사람들이 살고 네. 이건데 여기는 예측이 됩니다. 도시가. 아, 그게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정직하고 예. 반듯한 도시군요. 반듯한 도시고 생명력이 좀 부족하다. 그 우리 소위 유흥가가 없으면 좀 뭔가 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가라앉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흥청망청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사람도 꼬이고 돈도 막 돌고. 이 대도시의 기본 조건은 24시간 불이 안 꺼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근데 여기는 가보면 말씀 잘해주셨는데 모텔도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아. 세종이 공실이 많은 이유가 까다롭게 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종에 일 있으면 대전이나 청주 묵어요. 묵을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만약에 박 대통령이 살아있고 했었으면은 강남지구에 세종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대단히 지금 강남하고 다른
과천 가보셨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과천은 조용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도시에 만들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종이 과연 이게 간다고 해서 강남을 능가할 만큼 그런 생명력을 가질 것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 기능은 대전이 합니다. 원래 설계부터가 세종은 대전에 위성도시로 간다는 설계였어요. 네. 이 기능을 누가 맡을 거냐면 요 둔산이 맡게 되죠. 대전 둔산이. 유성구하고 대덕구 쪽이. 유성구 쪽은 진짜 흥청망청하죠. 그렇죠. 거기가. 같은 도시예요. 세종이 지금도 가보면은 거래가는 비싼데 전월세 싸거든요. 네. 이게 다들 오를 것 같아서 집을 샀는데 막상 거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북부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삽니다. 세종에서. 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업권이 같아요. 그 소비는 대전에서 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 강남 불패 이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의 이례적인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게 엎어지려면은 그 정도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반도체가 있으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요 청주 쪽에 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제가 조사할 때마다 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강남 개발과는 다른 모멘텀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목시로 갖고 용인도 그렇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강남 재건축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주택이 많은 곳들 아니면 좀 노후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다시 뭔가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뭐 지금도 뛰어나지만 더 뭔가 붐이 생길 가능성 없습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 재건축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빌라 쪽으로 많이 남을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아파트가 이미 있는 곳을 재건축하는 방식인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압구정 현대와 음마아파트를 두고 계속 재건축 방식으로 그렇죠. 논란이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초 쪽은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잠실 1, 4단지도 그리고 시형도 다 진주도 다 헐렸죠. 장미만 남은 상태. 5단지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뭐 광고도 시험을 찍었습니다만 송파구 중부 지역에도 아파트 지구가 있는데 송파동 가락동 쪽 이쪽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7, 80년대 초기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아파트 지구를 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절대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서울시장이 좀 규제도 많았고 층고 규제 같은 그러니까 공급이 적다. 그리고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요. 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가성비가 뛰어나야 되는데 강남은 이미 가성비로 보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중상층을 위한 상층을 위한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재건축 된다고 해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까운 사례는 성남이 그렇죠. 네. 분당도 그렇고 판교가 너무 고급으로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판교나 분당에 좋은 회사 많잖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성남에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여주나 이천 이렇게 용인에 살아요. 그래서 성남 인구가 100만 찍다가 꺾였습니다. 이 강남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분당 얘기하시니까 제2의 강남으로 분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맞습니다. 분당 개발을 할 때. 저는 그래서 강남 4구가 어디냐로 말할 때 저는 분당이라고 말합니다. 네. 강남 개념을 서울에서만 한정할 필요 없는 거고 강동구, 동작구, 용산구보다는 분당이 4구고 판교가 5구라 생각해요. 이렇게 2세들이 흘러간 거고 은퇴 세대들이 강남 집 팔고 내려간 데가 분당이고 그래서 요즘 지난 정권이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여기서 기대되는 건 분당인 거죠. 분당. 나머지 지역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분당은 내버려둬도 가는. 한 번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강남 3구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거는 70년대 아파트들은 대체로 이제 재건축 단계 들어갔고 요즘 느낌이 80년대 초중반들이 이제 절차에 들어가 시작했다. 네. 이거는 목동이나 노원하고 같은 속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에 아닌 서울에 관심 있으시거나 경기도 1기 같은 데 관심 있으시면은 강남 지역의 개발 속도를 보시면 예측이 될 거다. 그 정치인들이 이러저러 하고 뭐 특별지구 뭐 묻고 뭐 법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그 다른 지역들이 속도가 빠를 거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네. 이게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재건축이 더 활발하게 그 펼쳐지는데 좀 제약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긴 하던데요. 사실 있죠. 이익이 용적률 삭세이라는 게 기대가 크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 수익을 다 뺏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익 환수제보다는 공공부지 같은 거로 더 확보하는 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건 정부도 사실 귀찮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반대되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강남이 재건축되면은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게 때리자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부촌은 부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촌도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는. 그걸 좀 시장 논리로 바라보시면 어떻게 했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그 크게 화제가 됐던 거,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네. 제한구역 이거 네. 풀어가지고 또 집값이 튀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됐다 해가지고 시끄러웠었잖아요. 시끄러웠죠. 어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허가를 시키니까 이게 자유롭게 거래를 막는 거니까 이게 집값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건데, 그거 풀었다가 시장님이 이제 경선에도 이제 안 나가시고. 그러게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안 나가시는 이유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있죠. 저도 이번 책에 썼습니다만 앞부분에 그 얘기 안 썼는데 편집부가 집어넣더라고요. 아마 뭔가 이슈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빼긴 할 건데, 아무튼 뭔가 이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슈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강남에서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흐름이 타서 따라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집값을 억제하고 싶은 사람, 정부 정책자로서는 당연히 그거를 묻고 싶겠죠. 근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왜 묶어야 되냐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저는 강남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러한 것들을 강하게 경제적인 풀어줘서. 이유로 막 서로 뭉쳐가지고 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가 막 늘어나게 해야 된다. 네, 늘어나게 해서 특히 이제 층고 제한도 그렇고 살고 싶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좀 그렇죠. 올리게 내버려 둬라. 수요가 있으니. 네, 그래서 100층짜리 몇 개 늘어나면은 교통 책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쨌건 이 강남 정말 그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가격은 쭉 올라왔고. 그렇죠. 집값이 웬만하면 막 30억 넘어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3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0.1%?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의 어떤 인기, 집값 이 수준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게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심리 아닙니까? 강남 돈이 있으면 강남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리고 세종 개발 때도 그렇고 혁신도시 때도 그렇고 돈이 쭉 풀렸잖아요, 지방에. 그 돈이 다 일로 오거든요. 네. 지방 쪽 다니다 보면 그 논리가 뭐냐면 현재 유지들 분들은 자녀는 서울에 살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강한 신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서울에 산다는 거는 강남 집 하나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꺾일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전세가율이 좀 급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라고 매매 요즘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온 매물은 많아도 이 사는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이 상황들이 좀 돌아갈 거로 보세요? 더 떨어진다고 하는 기대인 거죠. 저는 그런데 부동산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기본 논리가 자기가 필요하면 사는 거죠. 강남은 저는 큰 틀에서는 우상승을 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 관심 있으시면은 돈이 있으시고 하면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사시는 것도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요. 지금 봤을 때 비싸다고 했는데 10년 뒤에 가면 그때가 싼 거였어요. 근데 모든 서울 지역 또는 모든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강남은 그럴 거예요. 라는 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네. 근데 강남도 뭐 이 개발되는 그 뭐 잠실지구라든가 무슨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좀 살기 좋은 강남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압구정. 그래가지고 압구정의 그 개발 재건축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압구정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압구정은 현재의 부촌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강남 개발할 때 메인은 서초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은 강남 개발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개발할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구의 정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이제 모아가지고 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 자료를 보면 서초동만 도시화가 돼 있고 강남구는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골칫거리가 지금의 압구정, 청담, 학동 쪽이에요. 이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도 많고 외곽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 지도 보여드립니다만 코엑스 쪽에 상공부 단지를 놓기로 하면서 네. 쌌기 때문에 땅이 여기가
관악구보다 쌌어요. 반세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놓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가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부촌이 되고 최초의 상권이 형성된 건데 이거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지 여기가 원래 좋은 땅이라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과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신다면은 이 강남에서의 상권의 변동을 좀 보시라. 네. 그래서 각자의 취향이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삶의 쾌적함, 그러니까 친수 공간 이 좋은 곳은 송파구입니다. 한강, 탄천, 속초노수 등이 있고 남한산도 있어서 좋습니다. 압구정은 전통적인 부촌인데 가장 언덕도 많고 그 길도 좁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래요 동네가. 몇몇 아파트 빼고는. 서초구는 크게 둘러 나뉘는데 네. 북쪽은 고속터미널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상권이 있는 곳이고 남쪽은 법조지구죠. 법조지구는 대단히 조용합니다. 서초역 근처. 네. 그리고 한편 요 터미널 쪽은 신세계가 2021년도에 전 세계 백화점 매출 1위한 거 아세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상권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백화점 할 때 여러분들이 압구정 현대니 뭐 그레이스 이런 생각하시는데 갤러리아라든지 네. 사실은 서초구의 신세계가 그 터미널 신세계. 전국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 결혼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싹 쓸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강남은 어떻다 말하지 마시고 강남의 각 구마다 남북으로 어떤 성격이 있나를 보시고 내가 물론 아파트 가치도 보시겠지만 나는 이런 게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찾아가시는 안목을 기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냐는 말은 사실은 질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렇죠. 조건에 맞춰서 맞습니다. 봐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터미널을 중심으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중심 상권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 말씀하신 코엑스 건너편에 현대 그 사옥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개발이 되면 이제 중심 상권은 그 삼성동이 될 거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삼성과 수서가 연결되는 거죠. 그게 이른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실 경기장, 네. 그리고 코엑스, 킨텍스, 그리고 수서까지. 요 사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사각형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같은 강남 북부 지역은 원래 교통이 좋지도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한 계기로 뜬 거고 영원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 사각형 지역이 수서까지 연결하는 영동지구. 예,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거기서 강 건너가면 성수 아니에요? 성수는 이제 북쪽, 요쪽 성수 그쵸. 있고 광진인데 여기는 이제 마용성의 성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 강남에 가까운 강 건너편에 이세 집들을 마련하는 거지 성수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이게 구심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마용성 묶이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네. 여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용 여름 묶일 거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마용으로. 복합도시 기능으로서. 오히려 성수동은 강남권으로 봐야 이세예요. 된다. 예, 한남도 그렇고 옥수도 그렇고 딱 강남 부자 2세들이 가기 좋은 곳이에요. 그냥 강 하나만 건너면 그냥 되니까. 바로 다리. 열려가지고 예. 나머지 강북에서는 분리돼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GTX-A 그 삼성역, 뭐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뭐 수서하고 뭐 이게 거기가 이제 영동지구가 이제 그 총화로 떠오르게 된다고 하면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네. 이건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을 희망 고문시키고 있죠. 2025년에 완공된다는 소문을 듣고 다들 뭐 운정 중앙에도 집을 사시고, 근데 지금 개통이 올해 초에 됐습니다만 서울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이제 뭐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GTX A가 대략 운정부터 일산 거쳐서 창릉 신도시, 그 연신내 거쳐 서울역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 그리고 하나는 수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용인까지. 이 중간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게 연결이 언제 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2단계로 나눠보셔야 되는데 서울역부터 삼성역 그리고 수서역이 연결되는 건 아마 29년, 28년 정도? 이게 그냥 예측입니다. 개인적인. 네네. 물론 철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하지만 삼성역이 내리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거예요. 무정차로. 이게 삼성역에 정차하는 건 아마 30년대?
아.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철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싱크홀이나 연약지반 지방치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지적한 감사원 보고서가 23년 1월에 나왔었는데 그때 여기 지적됐었어요. 삼성역도. 이게 물 넘칠 때 대비가 미흡하다고. 진짜 그 얘기하니까 그 계속 뭐 석촌호수 때문에 뭐 이야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때문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이게 원래 한강 본류거든요. 예. 그거를 메워가지고 도시처럼 만든 것뿐이지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대충 이제 옛날 천이거든요. 이렇게 네. 웃음 모양으로. 뭐 집들이 별로 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땅도 그렇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하려면 파일을 많이 박으면 되는데, 근데 파일 많이 박으면 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파트값 오르고 하는 게 건설비 상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설비가 아파트 건설만 비싼 게 아니라 토목도 지금 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점점 연약지반들을 건드려야 되고 점점 대심도를 파고 있는데 돈은 점점 줄어들고 공기는 촉박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석촌호수 때문이 아니라 석촌호수를 포함한 이 송파 북부가 원래 한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언제든지 싱크홀은 날 수 있는 곳이라 그러게요. 주의하시라. 싱크홀에 대한 오히려 강남 네. 뭐 주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공사 현장 보이시죠? 네. 어디 공사예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들. 그러니까 집안 치마나 연약 집안인 거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를 잘 보여준 사례라. 이게 부산에서 제일 핫한 부동산 지역인 명지라든지 대저 같은 에코 델타시티 근처입니다만 보시면 여기 땅이 좀 구멍 많이 뚫려 있죠. 그러네요. 이게 부전 마산선이라는 전철을 건설하는 중에 여기 이렇게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김해 쪽은 철교를 놨습니다. 다리를 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부산 쪽은 대도시라고 지하를 놨다가 바닷물이 들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사상 하단선이라고 싱크홀 열몇 번 났는데 제가 간 날도 두 군데가 나가지고 그 촬영도 하고 왔는데 이게 땅이 사실은 석촌수 같은 곳인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릴 때 파일을 많이 박아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지하화 시키다가 어떻게 대도시에 철교냐. 그래서 이런 게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에 물이 들어왔어요. 5년째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하화 포기하고 철교를 놓는 게 빠를 거라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9호선 강동구 명일동 그도 그렇고 세종 포천 지하고속도로랑 9호선 연장하다가 지금 가라앉아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신안산선 광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지하화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안 보이는 곳이라고 무시했다가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싱크홀 때문에 갑자기 그냥 맞습니다. 날벼락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도시 성장할 때 막 지하 무조건 넣었다가 이게 노후화 된 다음에 손대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네, 그걸 뭐 2층으로 하냐 지하로 예.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던 걸로 말씀 기억이 잘하셨습니다. 드는데. 괜히 껐네. 그것도 해놨는데. 이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 나오는 지하화라는 게 대체로는 입체화입니다. 가끔 타실지 모르겠어요. 서부 간선도로 아래 서부 간선 지하도로. 네. 그게 보면은 서부 간선도로를 입체화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부 간선도로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어지는데 너무 붐비니까 이중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란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입체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하화는 지상에는 철교나 도로를 내려버리고 위를 공원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입체화고 최근에 그 위에도 도로 아래도 그런 거예요. 이중화 시켜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면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반 도로화 시켜서 통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실체예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이라고 안산, 부산, 대전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셋 중에 부산, 대전은 사실 입체화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정치 행정가들이 자꾸 지하화라고 마치 위에 뭔가 녹지가 펼쳐질 것 같은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건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하화는 법이 있는데 지자체 돈으로 해야 돼요. 아. 정부는 용도 변경 같은 거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하화 맹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싱크홀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묻었을 때 몇십 년 뒤에 어떻게
결제 영수증이 돌아오냐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네. 강남, 네. 아까 물론 자신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편의, 네. 뭐 목적에 따라서 중심 지역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확장, 이제 앞으로 강남은 이제 확장이 될 네, 거잖아요. 확장 강남. 여기에 그 시작점 아니면 그 중심점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거를 송파구로 봅니다. 이게 아마 이 책의 핵심일 텐데요. 강남이라 묵지 마시고 서초 강남이 한 덩어리고 네. 옛날부터 영동 1, 2지구라고 그리고 송파구는 다른 거다. 이거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지루하니까 만약에 강남이 서초 강남공항 가지고 개발했었으면은 아마 요즘 계곡 있죠. 네. 위례 과천선이 놓일 것인데 과천 안양 쪽으로 발전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송파구가 들어오면서 광진, 하남, 광주 그리고 성남으로 가는 이 축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그 두 개를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로부터 이 뻗어나가는 게 요 신분당선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네. 요 라인 따라서 반도체가 내려가고 있고 교통망이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구의 확장으로 봐야 된다. 사실. 그래서 송파구의 송파 북부지구에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만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는 게 탄생했다. 평지에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기 그리고 복합 쇼핑몰 이게 한국 최초의 복합 쇼핑몰은 롯데월드거든요. 네. 그리고 수변 공간 이 석촌수가 원래는 없애려다가 한강 본류인데 일부 남겨가지고 호수화시킨 거잖아요. 그 뒤에 신도시들은 운하든 일산호수공원이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수변을 만들어요. 네. 그 처음 탄생한 삼박자가 갖춰진 게 송파구고 그래서 쾌적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내려간 게 천안, 아산, 오송까지 내려갔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서초 강남 사시는 분들은 강남 하면은 원래는 그냥 서초 강남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영동인 거죠. 네, 나이 연세 그렇죠. 있으신 분들은 영동인 거고 저쪽은 이제 말하자면 송파인 거죠, 진짜. 송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강남 또 하여튼 이 도시의 역사를 또 되짚어 보면은 참 재밌는 사연들이 참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 압구정도 그 저기라면서요, 그 한명회 호. 그렇죠. 한명회 호인가? 그죠. 한 명이 만든 거기 그 정자. 정자. 예. 정자에서 유래가 됐다. 예. 하여튼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참 도시의 우리의 지명 하나하나에도 이유가 다 있고 또 재밌는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 좀 되겠네요. 네. 지금 압구정이 왜 여기 만들어졌냐면은 강북에서 바라봤을 때 이 왕십리 쪽이 18세기쯤에 신도시거든요. 네. 사대문에서 나와서 여기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한강 강너머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자를 지은 거였습니다. 그 잘 보이던 데가 응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 현상이 뭐냐면 강남 부자들이 2세들을 강북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반대 현상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강남의 전체도 아닌 거고 강북의 전체도 아닌 거고 이거는 그냥 생활정원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네. 그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압구정의 건설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강남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더 성장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수요가 또 몰리게 될지 뭐 짐작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매력적인 도시로 계속 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에는 뭐 다른 이견이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점점 이제 더 하이엔드화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